여러분, 적게 먹으면 당연히 살 빠지겠죠.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. 근데 저도 다 해봤다고요.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여러 자료랑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걸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. 저도 원래는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?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. 특히 애 키우면서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저녁에는 너무 지쳐서 결국 야식 먹게 되고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. 근데 웃긴 건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. 그러다 어느 순간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. 우리가 살이 찌는 게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그걸 먼저 써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지방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혈당이에요.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지방을 쓰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반대로 혈당이 크게 안 올라가면 몸이 이제 쓸 당이 없네 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쉽게 비유하면 이거예요. 마트 가서 장 보고 오면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음식은 안 먹게 되잖아요. 근데 장 볼 시간 없는 날에는 결국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먹게 되는 것처럼요. 우리 몸도 비슷하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.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이 비만 코드라는 책에서 알려준 방법은 혈당을 크게 안 올리는 식사 방식이에요. 이게 핵심이에요. 굶는 게 아니라 배고프지 않게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 올리브유나 버터를 아침 공복에 조금씩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건 사람마다 맞고 안 맞고가 있을 수 있지만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. 그래서 아침에 뭔가 막 배고파서 빵이나 과자를 찾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제가 둘 다 직접 먹어봤을 때는 제 몸에는 포만감이 오래가는 거는 올리브유보다는 버터가 훨씬 더 오래가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간식 구조예요.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고픔을 못 버텨서인데 이걸 참으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 간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. 방울토마토나 오이, 파프리카, 그릭 요거트, 버터 이런 고깃칩 같은 거예요. 이런 건 먹어도 혈당이 크게 안 튀니까 계속 먹어도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. 그리고 달달한 게 진짜 미친 듯이 땡길 때는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를 넣은 걸 먹는 거예요.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. 왜냐하면 육아하거나 일하다 보면 완벽한 식단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근데 냉장고 열었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선택지만 바꿔도 결과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먹는 건강한 간식 그대로 저도 같이 먹고 있어요.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이면서 돈 아까워서 우리는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은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다이어트 약이나 위고비, 마운저로 같은 비싼 약에 돈 쓸 바에 차라리 건강한 간식을 먹는 게 훨씬 저렴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? 병원 갈 일도 없고요. 점심은 가능하면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이건 이유가 단순해요. 단백질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. 그래서 오후에 간식 폭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런데 단백질만 먹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. 보통 전업맘들은 아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내고 점심 약속을 많이 잡을 테고 워킹맘들은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혼자서만 단백질을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먹는 순서를 확실하게 바꿨어요. 비싼 샐러드 시켜서 일부러 야채 먼저 먹거나 아니면 탄수화물 메뉴 대신에 고기 메뉴를 시킨다거나 해서 사람들과 다 같이 먹는 자리에서도 혼자서 최대한 탄수화물에 손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. 그리고 혈당이 조금이라도 낮은 밥을 먹으려고 밥을 하고 나면 이렇게 냉동실에 얼린 걸 해동해서 먹었어요. 냉동했다 해동하면 저항성 성분으로 바뀌어서 혈당 상승 속도가 낮아지고 인슐린 반응도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.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녁이에요. 저녁을 완전히 안 먹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아이들 챙기면서 같이 먹어야 하니까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정도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. 그래서 밥을 반 공기 이하 정도로 줄이거나 저녁을 너무 늦지 않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녁 6시에서 7시쯤 가족과 함께 먹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먹지 않았어요. 사실 저녁 시간에 독박 육아 하다 보면 설거지하랴, 애들 씻기랴
뭐 로션 발라주고 간식 챙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정신없어서 내 입맛을 챙기기는 쉽지 않잖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아이들이랑 같이 잠들었어요. 원래 잠을 잘 자야 살이 잘 빠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보통 10시에서 10시 반쯤 잠들었고 아침 6시에서 7시쯤 일어나니까 보통 의사들이 추천하는 시간대에 잠들고 7, 8시간 푹 자는 거라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뭐가 달라지냐면요.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유지하다 보면 몸이 점점 지방을 쓰는 상태로 바뀐다고 해요. 이걸 흔히 지방 연소 모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제 몸이 달라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이 붓는 게 사라지고 덜 피곤하고 몸에 에너지가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? 그리고 버터 같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각질 많았던 발 뒤꿈치가 맨들맨들해지는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. 뭐 이건 느낌 탓일 수도 있지만요. 물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. 이거 하면 무조건 10kg 빠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기존 식습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올리브유나 버터가 무슨 약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전체적인 식사 구조 안에서 배고픔을 줄여주는 도구 정도로 보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. 결국 중요한 건 하나죠. 배고픔을 참고 버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배고프지 않게 유지하면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. 이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는 다이어트 하면 꼭 참아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. 근데 이런 방식을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. 혹시 지금 계속 다이어트 실패하고 계셨다면 얼마나 적게 먹었나 보다 내 혈당을 어떻게 덜 흔들까 이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접근 방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.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? 오늘은 혈당이 낮은 간식 어떤 걸 드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해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하는 그날까지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